자바스크립트 개발을 하다 보면 variable 혹은 let, const 같은 경우로 변수를 선언해서 그 변수를 통해 포문을 돌리든지 아니면 가정문을 실행하든지 다양한 함수를 만들든지 하는 경험을 자주 하셨을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언어에서도 또 프로그래밍 전반에 대해서 변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조금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변수는 왜 써야 할까? 우리가 프로그래밍적으로 혹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변수를 도대체 왜 써야 하고 어떻게 작동이 되나? 거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익숙한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변수가 작동하는 방법과 우리가 왜 그걸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금 깊이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처음 자바스크립트를 접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라는 개념 자체를 조금 익숙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계산을 통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run.j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하나 켰고요. 거기에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num1이라고 하고 10이라는 값을 1이라는 값을 할당을 해줬고요. 두 번째 변수로 num2라는 값으로 해서 2라는 값을 선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num1과 num2 값을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콘솔 로그로 일단 출력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요. 그 안에 num1과 num2 값을 더해주면 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덧셈을 하더라도 변수를 선언해 줘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복잡한 함수를 만들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시에 변수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사용했던 그 변수의 개념들이 메모리에서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고 작동하고 있는지 자바스크립트 안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모리라고 하는 하나의 상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D램이나 아니면 반도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하나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 어떤 메모리를 저장하는 그런 컨테이너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 메모리 안에 우리가 방금 전에 num1을 먼저 선언을 했죠. 그리고 num2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더해서 num3도 할당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메모리가 저장된 공간을 우리는 메모리 주소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한 메모리 주소가 나타나 있지만 뒤에 이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보려고 해요. 만약 저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num1 플러스 num2는 num3 혹은 그 둘을 더한 값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복잡한 수식을 이용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딱 보더라도 외우기도 너무 어렵고 좀 과도하게 긴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식을 표현하지 않고 또 이 메모리 주소를 통해 접근하는 걸 아예 허락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접근하도록 허락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메모리 안에서 운영체제가 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값들도 많아서 그 값을 바꿀 경우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개발자가 직접 메모리를 제어하는 걸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메모리 주소 말고 다른 걸로 접근을 해야 할까? 그 시도로 우리는 변수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변수 값 num1, num2 그리고 그 둘을 더한 값을 num3라고 하자라고 지정을 한 거고 그게 메모리 주소를 대응하게 되는 거죠. 각각의 변수명이 메모리의 주소를 대응하면서 그 위치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um1과 num2는 num3다. 이런 식으로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방금 전에 메모리 주소로 나타낸 값보다 훨씬 쉽게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변수는 식별자라고도 불리는데 왜 식별자라고 불리게 되었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메모리와 그 메모리 안에 저장된 값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메모리 주소로 나타냈죠. 하지만 이 주소는
사람이 보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num2라는 변수를 만들어냈고 num2, 그러니까 두 번째 숫자라는 개념이 변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훨씬 더 식별이 쉬워졌죠. 그래서 그 변수를 식별자라고도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변수가 어떤 메모리 주소, 그러니까 이 식별자가 어떤 메모리 주소로 대응이 되어 있는가, 그 정보도 나타내야 하는데 그걸 매핑 정보라고 부릅니다. 메모리 주소 식별로 식별자라고 불리는 것 이외에 그 식별자가 메모리 주소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매핑 정보 역시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그 변수와 변수 안에 저장된 값 뿐만이 아니고 그 매핑 정보 역시 방금 전에 우리가 컨테이너 형태로 보았던 그 메모리 안에 모두 저장이 되어 있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선언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언은 변수를 사용하는 가장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한번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um1이라는 변수, variable의 약자로 var로 우리는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는 이 num1에 아무런 값을 할당하지 않더라도 초기 값으로 undefined를 할당하게 됩니다. 이 선언하는 단계는 두 단계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 먼저 변수를 등록하고 그래서 엔진에 이 변수가 있다라는 존재를 알려주는 거고요. 방금 전에 undefined가 처음 초기 할당이 되었다고 했죠. 그 undefined를 할당해 초기화하는 단계를 초기화 단계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선언할 경우엔 이 두 가지 단계, 선언 단계와 초기화 단계가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되고요. 변수에 어떤 값을 선언하지 않더라도 아무 값이 선언이 안 되더라도 혹은 그냥 선언되는 모든 변수는 처음에 undefined가 할당되어 초기화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화하는 이유는 그 전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던 변수의 값이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고 새로운 변수 값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undefined를 할당한다 라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초기화 단계에서 변수의 할당을 어느 정도 알아봤지만 그래도 이건 단순히 초기화하는 단계일 뿐이고 직접적으로 변수의 값을 할당할 땐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할당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네, 방금 전과 동일한 예시입니다. num1이라는 바리애블을 일단 선언해 줬고요. 그 다음에 그 num1 안에다가 10이라는 값을 할당해 줬습니다. 첫 할당이죠. 마찬가지로 이 할당 과정은 이렇게 하나의 스테이트먼트, 즉 하나의 문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줄로 쓸 필요 없이 그냥 한 줄로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현업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선 훨씬 더 많이 하나의 문으로 단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선언 과정에서 배웠던 스테이트먼트 초기화, 즉 undefined를 할당해 주는 과정은 아무리 하나의 문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마치 한 번에 10이라는 값이 할당된 것처럼 보이는 이 한 줄의 스테이트먼트도 초기화 과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이 할당되는 게 아니고 이 num1이라는 값이 undefined라는 값을 일단 초기에 할당받고 그러면서 초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값을 할당받아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10이 첫 할당 값이지만 사실은 이게 두 번째 할당받는 값이다. 조금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리 안에 초기 할당값 undefined와 두 번째 할당값 10이 다른 메모리 주소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저장하게 되는데요. 사실 undefined가 존재하는 곳 메모리에 10이라는 값을 할당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자바스크립트가 할당하는 과정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메모리 재할당 과정을 모두 다른 메모리에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num1이라는 값을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값을 할당해 줬어요. 그리고 num1 값을 다시 20으로 재할당했습니다. 이런 재할당 과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10이 할당된 num1이라는 메모리 주소와 20이 할당된 num1이라는 메모리 주소가 동일하게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num1이라는 값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메모리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이렇게 초기화 값과 할당 값이 있고
우리가 20을 재할당했을 때는 다른 메모리에 또다시 저장을 해서 재할당 값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프로세스가 돌아갑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메모리 제어를 개발자가 주도할 수 없게 하는 unmanaged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보셨던 이 메모리 주소에 어떤 값을 넣는가를 개발자가 임의로 undefined 값에다가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방금 전에 봤듯이 서로 다른 값으로 다 저장을 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C 언어 같은 언어는 managed 언어라고 해서 개발자가 직접 이런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는데 이런 언어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이렇게 자동으로 할당되는 과정을 개발자가 직접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번거로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필수적으로 남아있어야 할 값을 지우는 그런 굉장히 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 같은 언어들은 조금 더 숙련도가 필요하고 자바스크립트보다는 개발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다. unmanaged 언어는 managed 언어보단 이렇게 좀 비효율적일 수는 있어도 개발 과정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할 수는 있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자바스크립트의 변수 주제로 변수 호이스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 변수 호이스팅까지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다음 시간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변수가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어떻게 선언되고 할당되는지 알아봤고요. 다음엔 또 다른 개념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